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최고위의 마지막 혁신안을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당초 24일까지였지만 조기에 문을 닫는 거죠. 오늘자 세계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빈손 혁신 국민의힘 당내 김기현 책임론 분출. 자,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을 했더니 결국은 혁신위는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뭐 계속 평가가 했었습니다만 오늘 또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으니까 최병묵 의원님, 인유한 혁신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은 50%의 성공 얘기를 했고요. 50%는 당에서 채워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채널A 보도를 보면 사실은 그 50%를 당과 잘 협력해서 100%로 만들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지난 8일에 오찬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유한 혁신위가 이대로 좌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김기현 대표도 상당한 정도의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나머지 50%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뭐 빈손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하지만 최근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 국민의힘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최지원 기자, 뭐 서병수 의원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대로 가면 다 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 질문이 이랬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 이런 질의에는 응답이 51%, 그리고 또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 이런 답보다 그래서 야당 몫으로 더 16%포인트 더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요. 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 동안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런 응답이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런 응답이 51%로 월등히 더 높았던 겁니다. 이게 또 대구 경북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다 그러니까 견제론이 더 우세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여당의 지금 위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이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과 어떤 총선과의 관계는 지난주에도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니다. 자,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그렇다면 지금 인유한은 이제 문을 닫았다면 누가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서야 될까? 바로 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더 나왔는데 요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여론조사에 나와요. 네, 이것도 역시나 이제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조사인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데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가 나왔습니다. 오호. 그 이하로 나머지 이제 홍준표, 이낙연, 김동연 이런 인사들이 있는데 다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 대비 두 사람이 이제 접전을 벌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다만 이제 범여권, 범야권 인사를 총합해 봤을 때는 두 후보가 모두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쪽. 두 사람이 오차 범위 안에까지 들어왔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게 이제 최근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각종 기사가 쏟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우리 저기에서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19, 16 이렇게 돼 있죠. 예. 저 갤럽 조사에서 1등은요. 의견 없다가 1등입니다. 42입니다. 뭐 두 배도 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42%는 이 차기 장래 정치 지도자에서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조금 전에 이낙연 전 대표 얘기했듯이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제3지대에 다 관심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19, 16이라는 저 숫자를 가지고서 자, 여당의 간판은 한동훈이고 야당의 간판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앞에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뭐 추세가 그렇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의견 유보 43%, 이 부분이 예, 아직까지는 제일 많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 나오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디귿, 리을, 도토리. 디귿, 리을, 도토리 좀 그려주세요. 근데 도토리 왜? 했더니 대통령, 디귿, 리을과 겹치는 겁니다. 도토리를 그려달라, 대통령을 그려달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도토리 그려주시는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에요? 도토리. 이렇게 생긴 거? 안녕하세요. 계속 들어봅니다, 이게. 그건 내가 뭔지 알아. 나 그거 하면 너무 욕먹어. 진짜요? 조심하세요. 네. 네, 아직 도토리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결국 도토리를 따려면 내년 선거에서 한동훈이 뭔가 역할을 해야 가능하겠죠. 뭐 지금까지 비례대표 출마, 종로 출마, 선대위원장 이런 많은 전망이 나왔으니까 이건 요 정도로 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길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람과의 주장입니다. 총선 출마한다면은 네. 이재명 심판을 들고 내가 당신이 개항을 가든 안동을 가든 성남 가든 반드시 심판하겠다. 따라가야 된다. 예, 그런 의지를 덤벼야 우리가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당하게 이재명과 맞서라.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원희룡 장관이 사실상 개항을 출격 그거를 암시한 상태에서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의 용처는 다양하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뭐 종로 출마해서 그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하는 뭐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다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정치권에 데뷔를 할 것인가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 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그 혁신위의 절반은 인용한 위원장이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을 당과 상의해서 잘 채우기 바란다. 대통령실 오찬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에게 사실상 축제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 인요한 혁신위가 뭐 시작은 뭐 그냥 뭐 요란하고 뭐 좀 되는 것 같던데 완전히 빈손 맹탕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종료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비판적인 기사 일색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나머지 절반을 당대표인 김기현 내가 받아서 채운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공천관리위원회도 예정대로 중순경에 띄우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뭐 선대위 체제를 뭐 만들 때 뭐 한동훈, 원희룡 이런 사람들을 대폭 기용을 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 김기현 대표가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 그럼 그다음부터는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김기현 대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끌어내리고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얘기만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인데요. 지난 토요일 군산에서 칠판 기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요즘 뭐 출판 기념회 참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공회입니다. 공회. 공회? 공회. 아, 공회라고요? 예. 민표를 많이 주고요. 예, 요즘 출판 기념회는 아주 진짜 공회라고 할 정도로 이상민 의원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근데 어찌됐든 본인이 이제 군산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김의겸 의원 일단 이것부터 하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저 셀카인가요, 저거? 상당히 좀 사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찌됐든 김의겸 의원이 처음에 지금 이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죠? 원래는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렀었죠. 그 군산에 이제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민주당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민주당에 와서 경선을 치렀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당에서도 이제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로 나오면서 경선에서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고 나서 이제 당 밖으로 나가서 열린민주당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비례신당. 위성정당. 예, 위성정당은 이제 더불어시민당이었고 열린민주당 이제 비례신당을 따로 차려서 거기에 이제 비례 4번을 받고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3번까지만 당선을 하게 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20대 총선에 20대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처음에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3번을 달고 이제 국회에 입성했던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이러면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그때 이제 4번이었던 후순위 김의겸 의원이 비례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 비례의원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출판기념회가 20대 경선 나갔다 떨어졌던 그 군산 지역에 지금 다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지금 도전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때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원래 4번이었는데 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됐는데 저는 안 할게요 하고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4년간 열심히 일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해서 국회의원 3번 비례대표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입성합니다. 이때 소감입니다. 어제 밤에 우리 김진애 의원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연락을 받고 사퇴 선언을 하니 준비를 하시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이 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전북의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 지금 한국 정치의 제도적 맹점이 그대로 축약돼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하면 열린민주당 저렇게 이제 의원직 승계받아갖고 민주당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철험의 활동 열정적으로 하고 또 개딸들의 뭐 그 심정을 제일 또 잘 대변하는, 그다음에 호남 지역구 개딸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저기를 하면은 뭐 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 평균적 상식이나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짜 뉴스 틈만 나면 가짜 뉴스, 개딸들이 열광할 수 있는 가짜 뉴스 퍼뜨리고 뭐 해서 다시 배지를 달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런 식의 비례대표라면 비례대표 저는 다 없애버리는 게 낫다. 뭐 그걸 준연동형으로 한 해 뭐 병립형으로 돌리네 이럴 게 아니고요.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 이런 거는 다 이제 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양극 정치에 그런 뭐 사람들이 배지를 달 수 있는 그 등용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기능은 없고 역기능만 남은 이런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 그동안 사실 대변인 시절부터 이 가짜 뉴스 논란에 늘 중심에 서 있으면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 얘기 잠깐 모아봤습니다.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대사가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한동훈 저 술자리는 워낙 뭐 유명한 얘기고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 뭐 이유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대변인은 밖에 나와서 논평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근데 뭐라고 했느냐? 예쁘게 봐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쁘게 봐달라니. 골 넣으려다 보니까 헛발질도 하게 되더라. 예쁘게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지난 이제 국감장에서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해놓고 사실상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부 여당을 공세하고 그러니까 뭐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골 넣다 헛발질도 벌어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양해를 사실상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같이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손흥민도 슛을 한다고 다 골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두둔하기도 했고요. 손흥민 슛이 다 골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논란 짐승 발언 여성 비하에서 논란을 일었던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의 빌런은 오히려 나지 김의겸 의원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두둔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물론 손흥민 선수가 한 10번 슛하면 그중에 하나 두 개 들어갈까 말까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 슛한 게 관중한테 가서 맞지는 않잖아요. 감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쁘게 봐달라는 이 얘기. 뭘 예쁘게 봐요. 그리고 이 공직자잖아요. 국회의원이라면 고위공직자하고 또나 그것도 민심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직자로서는 저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개선의 정을 보여야지.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알겠습니다.